자, 찬호 형과 함께하는 2023-2024 세리의 결산입니다. 우선 네. 인터밀란 우승 축하드립니다. 별이 2개. 이거 그 기념 티예요? 투스타? 아니 이건 저기 타오바오에서 9,000원짜리 씁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오피셜 굿즈는 아니고. 오피셜 굿즈도 아니죠. 네. 저는 우승하기 전에 이걸 샀어요. 그러니까 우승하기 전에 이걸 이게- 미리 만들었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입고 있느냐에 따라. 네. 그러니까 형이 입고 있으니까 뭔가 인텔 그 공홈에서 이렇게 기념 티를 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걔네 오피셜 굿즈는 여기 옆에다가 별을 이상하게 달아놨는데 그거 약간 좀 내가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조금 별로야. 오히려 9,900원의 디자인이 더 좋다. 9,000원짜리 이거. 상위 차원에서 구매하신 거. 9,000원짜리고 네. 요거 제가 우승하기 전에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 네. 타오바오 들어와서 네. 보고 있으니까 팔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티를 한 4종을 샀습니다. 이거 말고 뭐 있어요? 다른 디자인? 이거랑 그 인테리어 캠퍼스라고 네. 인테리어에서 전 세계 아이들 아, 아카데미 아카데미 같은 거 있거든요. 네. 인테리어 캠퍼스 티가 있고 그다음에 뱀 그려진 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의 과거 유니폼들을 하나씩 평소에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맞아. 과거 유니폼 하나씩 예뻤어. 이렇게 그냥 딱딱딱 이렇게 9개 정도 이렇게 달아놓은 그런 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4종 합쳐서 36,000원. 알뜰하다. 근데 이제 배송비가 이제 10,000원이 넘었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4종 사고 배송비에서 5만 원이 인터밀란 그 오피셜 굿즈 사는 것보다 쌀 거 아니에요. 하나보다 싸지. 하나보다 싸죠. 그러니까. 아니, 보통 하나보다 개이득이네, 싸요. 그러면. 오피셜 굿즈 그 별 2개 달린 그것도 이제 타오바오에서 공식 인테리어 샵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한 5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럼 개이득이네요. 네. 구단 직원분들이 들으시다면 굿즈에 신경을 더 쓰시길. 네.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네. 네. 자, 인터밀란 올 시즌 리그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보였고. 네, 우승했죠.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조금 아쉬웠던 시즌이 아닌가. 뭐 아쉬웠지만 뭐 일단은 저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붙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이거 쉽지 않은 대결이다. 이 대결 자체가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 자체가 워낙에 끈적끈적하고 그쵸. 그다음에 뭐 스타일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워낙 강세를 많이 보였던 팀이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만나도 쉽지 않네.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 어쩌겠어요. 2위한 그 잘못이지. 결과만 보면 어쨌든 16강 탈락이다 보니까 너무 아쉽게 떨어졌죠. 그것도 네. 승부차기 끝에 탈락을 했으니까 아르나이가 1차전에서 한 골만 더 넣었어도 그러니까 득점만 더 했어도 분위기 완전 넘어갔을 텐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인터밀란의 시즌을 좀 총평한다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했죠. 압도적으로 잘했습니다. 승점 차이가 2위랑 정말 많이 나는 시즌을 거의 보냈고요. 20점으로 봐야 돼요. 네, 19점 차이로 이제 네. 우승을 했고. 잘했고 중반까지 그냥 퍼포먼스 자체도 상당히 좀 압도적이었고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축구가 이번 시즌 가장 좀 빛을 발했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과 비례해서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기대치도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뭐 아쉽지만 뭐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으니까 뭐 하나가 있으면 또 하나는 또 내줘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게 또 인생의 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인터밀란에서는 뭐 저희가 이따가 이제 그 세리에 베스트나 뭐 이제 시즌 MVP 얘기도 할 거지만 라우타로 활약상이 라우타로 그때 마르티네스가 그 라우타로 멤버군요. 네, 라우타로 멤버죠. MVP를 받은 라우타로. 근데 이제 제가 뭐 앞에 다른 거 찍을 때도 얘기했지만 네. 라우타로 월클 아니에요. 월클 아니고 너 반월클이야 반월클. 세미 반클. 세미 반클이야 반클.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좀 얘 요즘 그 재계약 이슈가 있는데 월클급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다. MVP 취하지 마라. 약간 선 넘지 마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구단이 제시하는 거 조용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너무 이걸 털어. 입을 또 많이 터니까. 짜증나. 무슨 팬들은 저기 라우타로가 얼마 받는지 알 필요가 없대. 뭔 개소리야. 그럼 그냥 구단이 제시한 대로 받아. 물론 이제 주급이나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그런 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기자들이 없는 말에 다 걔네들도 취재하고 하는 거지. 그럼 인터밀란은 뭐 이제 인차이 감독 아래에서 올 시즌 이제 더 전술적으로 좋았었던 시즌이고 이런 흐름이라면 아마 내년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우승을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고 생각해보면 이제 콘테 감독이 인테르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5년이 지났는데 그 5년 동안 인테르는 4시즌 동안 우승 경쟁을 했고 그 중에서 2시즌을 우승을 했어요. 콘테 한 번, 그리고 인차기 한 번.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콘테 시절에 우승 경쟁 2년 동안 그 2번 다 우승 경쟁으로 한 번은 유벤한테 밀렸고 한 번은 우승했고 시모네 인자기 감독 시절에는 한 번은 밀란한테 밀렸고 요번에 이제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이죠. 이제 나폴리가 우승했던 그 시즌을 제외하면 다 우승 경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시즌도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위상이고 그 정도의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즌 뭐 사실 이제 유벤투스가
티아고 모타 감독이 새로 들어온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네. 경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밀란도 감독이 바뀔 거고 나폴리도 뭐 콘테 감독 선임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콘테 감독이 어쨌든 리그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잘하죠. 리더십을 발휘하는 네. 감독이기 때문에 음. 좀 어려운 시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리그 우승을 했던 인자의 감독이라면 해내야 된다. 이번에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해내야 된다. 네. 이런 어쨌든 올 시즌 생각입니다.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순위는 2위인데 격차는 1위, 2위보다 2위, 3위가 더 적거든요. 그쵸. AC 밀란 피올리 감독은 이제 나가게 됐고. 네. 근데 AC 밀란은 이제 어쨌든 단순하게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준우승이기 때문에 뭔가 박수를 받을 만한데 이게 팬들 심경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올리 감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약간은 좀 미드필드에 어떤 격변이 있었잖아요. 네. 토날리가 나가고 그쵸? 나서부터 이제 미드필드 지역에서 이제 격변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뭐 어쨌든 여러 선수들을 영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드필드가 과거에 이제 피올리 감독이 우승하고 이랬던 시절의 강력함을 점차점차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밀란 팬들 입장에서는 좀 가장 답답한 건 뭐죠? 어쨌든 인테르랑은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인테르한테 진 게 벌써 6연패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벌, 그러니까 더비 매치에서도 네. 이렇게 연패를 계속 그러니까 기록을 6연패를 하면은. 하게 되면 그 짜증나지. 그러니까 그쵸. 팀 간의 격차를 둘째 치고라도 야, 그럼 한 번이라도 뭐 그러니까 비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패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더 불만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두 번의 그 맞대결 만약에 밀란이 다 이겼다 해도 그래도 13점 차예요. 그렇죠. 리그에서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사스올로도 2번 이기는데 진짜 인테르의 유일한 2패가 사스올로한테 당한 2패입니다. 네.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13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인터 밀란은 그러면은 6점 깎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밀란은 6점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잘라줘요. 그러면 이제 되게 이거 81점하고 이제 88점이죠. 그쵸, 격차가 그쵸. 많이 줄죠. 그러면 네. 이제 언뜻 쓱 봤을 때 지금 94-75보다는 이게 또 나은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우승을 인테르가 한다는 건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라이벌 상대로 해서 근데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길 바라는 게 당연히 이제 팬들의 심리인데 계속 이제 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자꾸 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가장 나았던 게 이제 우승이 결정되던 그때의 경기가 그래도 제일 격차가 줄어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과는 그쵸. 지는 인터 걸로 밀란이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올해 AC 밀란은 뭐 앞서서 이제 그런 미드필더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AC 밀란이 좀 더 인터 밀란과 우승 경쟁을 첨예하게 못했었던 건 결국 이제 피올리의 책임도 꽤 크다라고 봐야 피올리 될까요? 감독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워낙에 이제 이번 시즌에 잘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팀, 그러니까 인테르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즌에는 맞대결을 했을 때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밀란 입장에서는 다른 팀들 이제 뭐 라이벌과의 대결도 대결이지만 다른 팀들과의 대결에서 승점을 좀 따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취약했고, 이건 사실 유벤투스도 마찬가지였죠. 이번 시즌.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벤투스 얘기해 보면 결국 이제 이 팀도 뭐 당연히 세리에서는 강호였고 우승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좀 안 좋은 성적이 나왔단 말이죠. 참 그 중반기까지는 그래도 높은 순위에서 이제 우승 경쟁을 하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가 중반부 이후부터 진짜 막 되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지금 저 성적을 마지막 5경기 성적을 봐도 다 1승 4무. 네, 막 이러니까 승점을 막 엄청 많이 드랍을 했어요. 후반기에 유벤투스가 너무 승점을 많이 드랍을 해서 그래서 결국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격차가 점점 이제 벌어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2위 자리도 결국 유지 못하고 3위까지 내려왔는데 결국 이제 알레그리 감독의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을 한 거죠. 더 이상은 이제 알레그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보수화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이탈리아 감독들, 뭐 이탈리아 감독들뿐만이 아니라 감독들 보면 감독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또 뭔가 정체돼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있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알레그리 감독이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축구 트렌드가 이제 좀 공격적이고 좀 공간 점유식으로 가면서 알레그리가 점점 이 감독은 이걸 할 줄 모르나? 왜 이 스쿼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실리적이고 좀 지키는 축구만 하지라는 느낌을 2010년대 후반부터 줬죠. 근데 10년 전 이맘때만 해도 알레그리 평가는 좀 지금이랑은 달랐잖아요. 많이 2010년대 달랐죠. 중반만 해도. 그치. 유벤투스의 전성기를 열었으니까. 2010년대 그때는 어째 챔피언스리그 결승 가고 2번이나 갔죠, 그것도. 준우승이긴 했지만.
두 번이나 결승을 가고 그리고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력에서 호날두 원맨쇼로 그 뒤집고 헤트트릭에서 뒤집고 이랬었으니까. 맞아. 리히슈타이너 집어넣어 갑자기 경기 흐름 바꾸더니 막 경기 뒤집고 막 이런 묘수를 보여줬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알레그리 감독이 막 그 요즘에 이제 축구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을 추종하거나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으나 그냥 정말 일침만 가했죠. 근데 그 보여줘야 되는데 일침이 맞나요?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오 진짜 일침이다 이렇게 돼야 일침이. 일침이 아니라 참견이나 오지랖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야 저거 그거네 열등감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를 못 보여주면. 그렇지. 과정이고 뭐 자시고 다 떠나서 어째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렸으니. 그럼 이제 유베와 알레그리의 동행은 어쨌든 딱 여기까지가 이미 이제 알레그리 감독이 경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아고 모타 감독이 이제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티아고 모타 감독은 이번 시즌 볼로냐로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보여냈기 때문에 그리고 볼로냐가 보여준 축구 자체가 워낙에 재미있었고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만약 유벤투스에게도 이식이 된다면 유벤투스는 다음 시즌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볼로냐, 그러니까 아탈란타 얘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제 잠깐 볼로냐를 먼저 말이 나왔으니까 해보면 이 볼로냐의 스쿼드적인 부분이나 이거를 생각했을 때 이 5위라는 성적은 이 티아고 모타 감독 입장에서도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연봉 규모가 하위권일걸요, 볼로냐는? 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성적. 막판에 좀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승점을 챔피언스 나간 게 확정이 된 다음에 이제 드랍해서 그렇지 사실은 3위권까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순위까지 갔었으니까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이번 시즌에 세리에가 이제 유로클럽 대항전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얻어서 5위까지 그쵸. 5팀이 나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게 아니어도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티아고 모타 감독의 그 지도력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아르나우토비치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나간 이후에 지르크제이 선수를 진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봐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라리가에서는 보통 올 시즌 돌풍으로 이제 지루나를 꼽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미첼 감독의 지도력 그리고 뭐 사실 정말 막판 뒤집기로 또다시 이 득점순위 1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피치치를 도미크, 뭐 사비우 그리고 뭐 알레시 가르시아 이런 핵심적인 선수들이 있었는데 볼로냐는 아무래도 그 이번에 23세상 수상한 이 지르크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선수를 얘기하면 어떤 선수들이 좀 중점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 수비수 중에 칼라피오리 선수가 또 가장 각광받았었고 현대적인 센터백 그러니까 수비수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해주는 그러니까 바스토니도 그런 느낌의 현대적인 그런 센터백인데 칼라피오리 선수도 역시 그런 식으로 포텐을 터트렸죠. 사실 그 전까지는 칼라피오리 로마에 있었을 거예요. 칼라피오리 선수에 대해서 그냥 그렇네 라는 평가였었는데 이게 감독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예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런 칼라피오리 같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번 시즌에 그 티아고 모타 감독이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을 상당히 좀 잘 녹여서 팀을 높은 지점까지 끌어올렸죠. 대신에 이제 걱정은 되죠. 볼로냐는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는 나갔는데 감독은 이제 떠나갔고. 근데 그 볼로냐 어쨌든 상승세에 말씀해주셨던 지르크제이나 칼라피에로가 있지만 결국 본체는 티아고 모타라고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저 선수들도 지킬 수 있으려는 보장이 좀 불안하죠. 이적 시장이 이제 또 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죠. 어쨌든 볼로냐는 올 시즌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수에서 5팀이 아니었더라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인상적인 성적을 냈고 아탈란타. 정말 구단 최초의 유에파 대회 우승. 저희가 뭐 그때 찬우 형이랑 이제 둘이서 또 영상도 찍었습니다만 가스페리니 감독이 마침내 그 준우승의 고리를 끊어낸과 동시에 아탈란타 구단 입장에서도 메이저 대회를 거의 지금 몇 년 만이에요. 우승 사실 뭐 코파 이탈리아 60년대가 마지막이었어요. 없죠. 없는데 62, 63이 마지막인가 우승을 그래요. 만들었죠. 참 이거는 가스페리니 감독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게 가스페리니 감독이 맡았던 기간이 결국 아탈란타의 전성기고 계속 이제 챔피언스리그 내보내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 뒤에 멤버가 물갈이가 몇 번 됐는데도 결국은 다시 이렇게 높은 지점까지 올라올 수 있는 팀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가스페리니 감독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재계약을 얼마 전에 했대요. 결국 재계약을 해서 결국 이제 아탈란타에 남는 걸로 이렇게 그냥 아전드네 아전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페리니 감독의 팀은 누구가 들어왔건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또 기가 막히게 선수를 살리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즌도 여전히 저 챔피언스리그 혹은 유로파 저권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것이다. 아탈란타는 지금 마지막 5경기 전승이네요. 네, 다 이겼죠. 아틀란타도 막판에 챔피언스리그 뭐 나갈 수 있냐 없냐 약간 이런 게 좀 걸려 있었긴 했지만 확정되고 난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겼고 그리고 유로파리그 결승전 그 어렵다는 레버쿠젠과의 그 맞대결을 결국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냈으니까. 슈크만의 하드캐리로. 아탈란타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스페니 감독이 추구하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게임 모델, 이 시스템적인 게 너무 구축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멤버 변화가 있음에도 계속 일정 성적을 낼 수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활용 점정이 이제 올 시즌이 좀 아니었나. 그래서 그러니까 가스페니 감독 나이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저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이고 이제 재미있는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고 그 거의 이제 아탈란타는 뭐 가스페리니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팀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선수가 있더라도 결국 그 선수의 장점을 좀 많이 좀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럽 대항전 이 경쟁을 보면 아직 그 피오렌티나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쟁을 보면 로마랑 라치오는 일단 유로파리그를 가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치오까지는 이제 유로파리그를 나가는 게 됐고 피오렌티나가 이제 컨퍼런스 결승에 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오렌티나의 성적에 따라서 피오렌티나가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한다면 피오렌티나가 유로파 리그를 갑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원래 컨퍼런스 리그를 나가는 순위인데 이 순위는 밑에 토리노에게로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피오렌티나가 만약에 컨퍼런스 리그 우승 못한다. 그럼 그냥 피오렌티나 한 번 더 컨퍼런스 리그 나가고 토리노는 그냥 끝나는 거죠. 없죠. 그러면은 어쨌든 세리에는 지금 놓고 봤을 때 최대 9팀이에요? 까지 나갈 수 있죠. 와, 일단 8팀은 나가는 거고 9팀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리그 절반이다 유럽 클럽 대항전.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어제 이게 아탈란타가 5위하거나 그랬으면 저 10위까지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네. 그러네. 4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된 거고. 자, 그럼 로마랑 라치오의 올 시즌 간략하게만 보면 좀 어땠다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로마는 이제 무리뉴 감독이 중도에 이제 경질이 됐죠. 결국 경질이 됐었는데 로마는 결국 이제 무리뉴 감독의 그 지도력이 늘 그랬지만 하여튼 2년 3년 오는 기간 동안 점점 이제 답답하다. 아우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한계에 봉착했고 결국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 정도에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데로시 감독이 이제 임시 감독을 맡으면서 상당히 팀을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로렌츠 펠레그리니 같은 선수를 이제 많이 살려놓으면서 이 선수가 사실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상당히 좀 자기의 위치를 잃고 되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었는데 다시 이제 자신감이 붙고 살리면서 성적이 좀 올라가긴 했었죠. 근데 이제 막판에는 다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독 교체를 감안했을 때 로마는 이 정도 성적이 꽤나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가 괜찮아요. 라치오 로마가 둘 다 비슷한 게 라치오 역시도 사리 감독이 이번 시즌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충분한 그러니까 사리 감독이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좀 추구하기 위한 영입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댈 수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몇 년간 있었음에도 그 팀이 사리 감독이 원래 추구했던 나폴리 시절에 보였던 그런 스타일을 정착시키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투도르 감독이 맡고 나서 마무리를 또 상당히 좀 잘 지었죠. 카마다 다이치도 살아나고. 카마다가 살아난 게 좀 특이한 게 그 사리 감독 시절에는 카마다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별다른 영향력을 못 보였었는데 예전 분데스에서 보여줬었던 반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카마다가 거기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까지 너무 흘러온 거고 같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계약 선수였는데 아무도 찾지를 않아가지고 결국 이제 라치오까지 온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도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투도르 감독은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카마다를 살려내면서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서 다음 시즌 좀 기대하게 만들었고 보면은 사리 감독이 그 카마다도 그렇고 루이스 알베르토랑 트러블이 있었던 것도 그렇고 저런 조금 앞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랑 뭔가 좀 상성이 안 좋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선이나 막 이제 공격적인 롤을 만드는 공격적인
그 역할을 맡는 미드필더들이랑 좀 상성이 안 좋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어쨌든 여기도 비슷하게 투도로 감독이 마무리를 잘 지어서 유럽 클럽 대항전에 어쨌든 나갈 수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컨퍼런스랑 유로파랑은 그래도 아 그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강등은 프로시노네가 엠폴리랑 승점 1점 차, 네. 칼리아리 뭐 마찬가지고. 마지막 라운드에 이게 극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엠폴리가 마지막 경기가 로마랑 경기였었어요. 로마랑 경기였고 프로시노네는 이제 우디네세랑 경기를 가졌는데 우디네세, 칼리아리, 엠폴리, 프로시노네까지 그러니까 사스올로와 살레르니타나만 그 32번 라운드 전에 강등이 결정이 됐고 네. 나머지 팀들은 다 강등권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프로시노네는 우디네세한테 졌습니다. 네. 예, 졌고 와, 근데 엠폴리가 엠폴리가- 막판에 극적으로 로마한테 추가 시간에 골 넣으면서 이게 뒤집혔어요 순위가. 와. 그러면서 엠폴리가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네. 우디네세도 사실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네. 승점차가 그러니까-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시노네랑 우디네스랑 둘 다 강등이 걸려있는 경기니까 진짜 박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 그 과정에서 우디네스가 원정의 열세를 극복하고서 이제 골을 넣어서 이긴 거고 근데 프로시노네는 그렇다 하더라도 엠폴리가 못해주면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뭐 여러모로 강등 경쟁도 네. 끝까지 이제 치열했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이 시즌 베스트를 이제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즌 MVP는 라우타로 네. 차지를 했고 감독도 시모네 인차기 감독 네. 이거는 뭐 이제 인터밀란이 독식을 했습니다. 자 공격수의 블라우비치 그 공격수 후보 중에서 그 라우타로가 안 들어가 있어서 네. 와, 약간 좀 당황했는데 네. 야 득점왕이 후보에도 안 들어갔네 그랬는데 뭐 MVP 주려고 그랬나 보다. 뭐 쟤네들 발표는 그래요. 우리가 무슨 과학적인 그 분석을 통해서 카메라로 다 트래킹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과학적인 지표가 있다. 네. 이래서 후보를 3명을 선정한 거다 뭐 그러는데 사실 골키퍼 후보에도 존모 안 들어갔거든요. 네. 최소 실점 팀인데 네. 그러게요. 뭔가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성적대로만 잘랐으면 여기 인테르 선수들이 아마 다 받았을 거거든요. 그쵸. 차이가 네. 좀 많이 나서 다른 2위 아래 팀들이랑 왜냐면 지금 미드필더 차라운으로 들어가 있죠. 수비수 바스토니가 수상했죠. 수비수가 제일 이상해. 아 왜냐하면 바스토니가 제가 사실 몇 번 얘기하지만 수비를 잘 못하는 선수입니다. 수비를 잘 못해요. 빌드업은 잘하고. 근데 공격은 잘해. 공격 능력에 있어서 쟤는 왼발킥이 진짜 기가 막힌 애라서 뭐 거의 뭐 킥 잘 차는 미드필더 마냥 네.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기여도는 상당한 선수고 그걸 진짜 인자기 감독이 쏠쏠하게 잘 활용을 했죠. 근데 수비수 베스트 디펜더인데 수비를 못해서 받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 세리아가 내세우는 아주 예. 최첨단 어떤 기준 통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네. 저렇게 뭐 뽑혔다니까 뭐 네. 하여튼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그래 거 있어요. 고맙다 예, 예. 이런 느낌이고 예. 골키퍼는 약간 좀 생소해요. 디그레고리오 몽짜 골키퍼입니다. 인테르 유스 출신입니다. 인터밀란 네, 뉴스구나. 인테르 유스 출신인데 이번 시즌에 활약이 대단하긴 했어요. 몬자에서 워낙에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래서 지금 유벤투스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링크가 또 그렇게 있군요. 약간 아쉽습니다. 네. 인테르 친정팀으로. 유스가 왜 하필이면? 네. 그때 근데 이제 유벤투스까지. 그거는 있는데 근데 뭐 또 그 사실 디게레오리오가 왜 나갔냐면은 그 2년 전인가 그때 야 인테르 얘는 안 되겠다 해서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뭐 예, 그럼 뭐 할 말은 없는데 또 이렇게 잘할 줄 알았나 또 누가? 그래서 사실 그거는 있어요. 이번 시즌이 플룩일 수도 있다. 하긴 뭐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시즌 증명이 안 됐으면 그렇죠. 이번에 팀에 가면 또 부담이 생기니까. 그렇죠. 다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유벤투스는 슈테인 골키퍼 있고 그다음 페린 있고 필요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인터밀란 좀 필요한가요? 인테르는 지금 골키퍼를 지금 데려오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링크가 제일 많이 나는 건 벤투 골키퍼예요. 브라질 대표팀에 네네. 데뷔했던. 근데 사실 벤투 골키퍼랑 디그레고리오랑 비교하면 벤투가 낫긴 나요. 나이도 어리고. 네. 좀 더 믿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좀 더 현대적인 골키퍼죠. 발도 잘 발밑이 쓰고. 좋은 네. 골키퍼니까 네. 요즘 브라질에서 그렇게 발밑 좋은 골키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벤투도 그거를 이어받는 스타일의 골키퍼거든요. 거기 뭐 에드르송 알리송도 그쵸. 발밑 좋은 골키퍼고 네. 그리고 23세 이하 선수 중에서는 이 볼로냐에 네, 아까 지르크제이. 언급드렸었던 직스제이 이 선수가 또 수상하게 받았죠. 됐습니다. 지르크제이는 이번 시즌 뭐 제가 몇 번 다른 뭐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인 선수였어요. 이번 시즌 공격수들 중에서 야 골 넣는 거 빼고 다 잘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결정력이 문제고. 예. 근데 이게 느낌이 네. 뉴네즈랑은 약간 달라. 누네즈는 아예 누네즈도- 그냥 얼 빠진 거고. 뉴네즈는 뭐라 그래야지? 너무 신기한 선수예요.
어떻게 저렇게 슛을 때리지? 약간 이런 어떻게 터치가 느낌이라면 저렇게 튀지? 지르크데이 나름 뭐 이게 하려고는 하는데 결정력은 좀 안 좋아요. 아. 안 좋은데 근데 이 지르크데이가 앞선에서 보여준 그 영향력, 그 넓은 활동 반경이나 아니면 필요할 때 적시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른 동료들이랑 계속 연계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 되게 똑똑한 선수다 쟤는. 그래서 저 선수가 저 정도로 움직여주는 거를 감안을 하면 골을 못 넣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가요. 저는 그래서 라우타로도 솔직히 골을 못 넣는 거에 대해서 쟤도 라우타로도 한참 그랬었거든요. 아 슛을 무조건 다녀야 되는 골키퍼 정면에다 갖다 주네. 왜 저렇게 슛을 하는 거야? 그런 슛 셀렉션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라우타로도 생각해보면 쟤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지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보이지 않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이해가 갔었거든요. 근데 지르크데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르크데이 같은 선수가 만약에 있다. 우리 팀에 너무 좋죠. 진짜. 영향력적으로 네. 또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 투톱을 만약에 쓰는 팀이라면 지르크데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은 되게 빛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쵸. 이제 그 뭐 약간 결이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어제 그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네. 결승 중계를 했거든요. 리즈의 리터가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은 골은 좀 한데 이제 경기 영향력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벤포드 옆에 같나요? 있는 근데 벤포드 왜 갑자기 말문을 잃었어? 3초간 말을 안 했어. 야 걔도 골 넣는 거 빼고 다 빅찬 스미스 원래 영향력인데 말았잖아요. 그래 영향력으로는 최고인데 벤포드가. 벤포드 너무 많이 누웠어. 또 누운 게 마지막에 또 누웠어. 그러니까 경기 못 뛰었어. 어쨌든 네. 세리에 이번 시즌은 또 인터밀란의 우승으로 네. 이렇게 종료가 됐고 다음 시즌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경쟁이 될지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유럽 대항전에 세리에 팀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 좀 불안해. 너무 많이 나가고 이제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유로파리그 내려가는 게 없죠. 없어졌어. 예. 그게 없어졌으니까 사실 그렇게 챔스 나갔다가 내려가서 유로파에서 점수 좀 벌고 맞아. 뭐 이런 팀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냥 그 그게 안에서 없어졌어. 쪽으로 다 쳐야 돼.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쳐야 되고 그리고 붙는 것도 이제는 쭉 순위 쭉 나열해가지고 거기서 한 번씩 붙으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제가 그거 FM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붙는 팀들 기준도 그냥 뭐 추첨이라고 하는데 엄청 약한 팀도 있고 또 엄청 센 팀이랑 연달아 붙는 경우도 네. 있고 이래가지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네. 네. 자 어쨌든 올 한해도 세리에는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또 새롭게 돌아오는 시즌으로 네.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